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합시다. 자, 행정학 총론 기초 이론편이고요. 먼저 행정의 자, 개념이 볼게요. 자, 행정이 무슨 뜻일까요? 행정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자, 로크와 몽테스키웨. 자, 로크와 몽테스키웨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겁니다. 권력 분립에 있어서 입법과 사법에 자, 대비되는 개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다 풀어볼게요. 하나하나 풀어볼게. 자, 권력이란 말은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힘. 자, 나라를 다스리는 힘. 자, 이걸 분립, 나눌 뿐 세울 입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나누어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려면 당연히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를요, 한 사람에게 다 주면요, 다 주면 그 사람이 혼자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세종대왕처럼 잘 다스리면 상관이 없는데 막 연선구처럼 막 개난리를 치면, 자, 그러면 막을 수가 없다.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한 사람한테 안 주고요, 세 개로 나누는 거야. 나누어서 절대 힘을, 절대 권력을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셋 중에 하나 이상한 짓 하면 나머지가 막을 수 있도록. 알겠죠? 자, 그래서 세 개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자,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누어요.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자, 입법은 법을 제정, 법을 만드는 힘이고요. 법을 만드는 힘이고, 자, 행정은 저 법을 집행하는 힘이에요. 집행하는 힘이고, 자, 사법은 법을 적용하는 힘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오늘날에는 법치주의예요. 오늘날은 자, 어떤 통치자가요, 자, 자기 멋대로 막 다스리는, 조선시대처럼 막 임금이 막 지 멋대로 막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자, 룰을 정해야 돼. 법을,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규칙을 어겨서 다스리면 대통령도 잡혀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는 자, 내가 곧 법이다 이랬지만, 자, 오늘날은 대통령이 법이 아니에요. 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그 법을 따라야 돼요. 안 지키게 되면 막 대통령이 갑자기 하다 말고 막 감옥 가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은 법으로 다스리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얘는 그 만들어진 법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힘이고요. 자, 제일 된다 안 되는 얘는 법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국회에다가 그 힘을 주었고요. 여기는 정부가 그걸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는 법원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국회의원들, 우리 TV 보면, 뉴스 보면요, 이 반원형 큰 회의장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리고 자, 본 적 있죠? 저희가 국회 본회의장이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정해요. 알겠습니까? 정하다가 너무 싸워서 그렇죠. 어쨌든 자, 거기서 정해요. 자, 정해지면 자, 국회의원들은 할 일이 끝난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힘밖에 없어요. 밥 다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었으면 이제 퇴근하면 퇴근 집에 가서 술 먹으면 돼. 이제 자, 퇴근하고 이 법을 바로 정부에다가 보내요. 그 법을 보내줘요. 그러면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보고 그 법을 국민들에게 실천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발견되면 여기서 그 사람을 처벌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빨간불이면 서 있고 파란불이면 지나가라. 자, 만약에 빨간불인데 지나가다 적발되면 사형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퇴근하면 돼요. 퇴근하고 이 법을 정부에 보냈어요. 자, 그럼 빨간불이면 서 있게 하고 파란불이면 지나가게 하는 그런 담당 공무원들이 있겠죠. 자, 저기서 누구가 있어요? 맞아, 경찰 공무원이야. 경찰분에 자, 삐삐삐삐삐삐, 자, 빨간불입니다. 서 있십시오. 자, 삐삐, 자, 파란불이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삐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놈이 빨간불이 후다닥 뛰어가는 겁니다. 삐삐삐삐삐삐. 자, 경찰이 잡았어요. 여기까지. 경찰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잡아서 얘를 법원으로 보내주죠.
자, 그럼 법원엔 판사 아저씨가 있어요. 판사. 자, 당신 일로 와봐. 당신 빨간불이면 서 있고 파란불이면 지나가라고 했잖아. 근데 당신 왜 빨간불인데 지나가냐고. 그래서 빨간불에 지나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응? 사형? 당신에게 이 법을 적용시켜 주겠어. 자, 이래서 뭡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끈을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묶어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천장에도 이렇게 매달아 주거든요. 이렇게 알겠나요? 이렇게 사망을 시켜주게 되지. 자, 뭔 말 알겠나요? 자, 이렇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는 법을 만들고 여기는 법을 국민들에게 실천시키고, 자, 어긴 사람은 여기서 처벌받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좀 무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행정이란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닌 실천시키는 그 행동을 바로 행정이라고 한다, 이런 뜻인 거지. 로크와 몽테스키에는 만들어진 법을 백성들에게 실천시키는 것, 이걸 행정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로크와 몽테스키가 생각한 행정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일반적 개념. 자, 일반적 개념. 자, 일반적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가장 이거는 로크와 몽테스키가 생각하는 행정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가장 잘 알려진 행정의 뜻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자, 공익 실현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활동, 이거예요.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공익 실현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활동, 요게 자, 행정의 일반적 개념이라는 거야. 자, 이것도 풀어볼게. 한마디면 다 풀어볼 거야. 자, 정치 권력이 뭐래?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지. 한마디로 이것은 강제력을 말해. 강제력. 그래서 행정은 강제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돼가지고요, 자, 바로 시민들에게 뭔가 지시를 했는데 어기잖아? 그럼 그 사람 처벌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은 강제력이 있어요. 강제력이 있고, 자, 공익 실현을 위해, 한마디로 행정은요, 영리 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은 돈 벌어 먹는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 직원들은, 자, 돈 벌어 먹는, 시청 직원들은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행정은 돈 벌어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고 했는데, 정책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국가가 나아갈 바예요. 국가가 나아갈 바. 이것을 정책이라고 불러요. 국가가 나아갈 바. 자, 그러면 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까? 자, 이걸 누가 정할까? 자, 영훈아, 영훈이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누가 정해야 돼요? 그래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누구 거예요? 국민 거죠. 그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정해야 돼요? 국민이 정해야죠. 맞아요. 국민이죠. 우리가 주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어디로 갈까 정해야 돼요. 근데 다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인다고 해도 모이면 저 네가 모여서 뭐 할 건데요? 가지고 뭐 해야지? 이렇게 매점 어디예요? 뭐 이런 거라 물어볼 거다. 그래요. 사람들 모여야 돼. 거기서 과자를 처먹고 앉아 있고 그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모여도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 나라가 나아갈 바를 정하도록 우리가 뽑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건 누굴까요? 뭐라고? 그 소리를 말해. 자, 대통령 손 들어봐요. 대통령이 손 들어봐요. 대통령 삑. 대통령 아니에요. 자, 대통령이 아니고 누구냐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자,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전국에서 뽑아요. 대전에서도 뽑고, 부산에서도 뽑고, 광주에서 뽑고, 서울에서 뽑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뽑아서 서울, 자, 국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 정하는 거예요. 정한 다음에 이걸 법으로 확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그걸 국민들에게 실천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통령이 어디에 대박일까요? 자, 국회의 대박이에요? 정부의 대박이에요? 그럼요. 여기에 대박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대박은 국회의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대박은 대법원장이고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대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법이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자기 쫄따구들, 공무원들이잖아. 공무원들 쫄따구들 시켜가지고 그 법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법을 실천해 나가는 공무원 중에 대박인 거지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대통령은 여기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거죠. 알 것 같습니까? 이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요,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여기다 부탁해야 돼요. 그 법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만들어 달라고. 맞아요. 법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알겠어요?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법 필요 없어. 안 만들어주면 대통령 아무것도 못해요. 알겠어요?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대통령이 언뜻 보면 제일 높은 것 같지만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뭐 대통령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국회의원들은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서 막 욕하고 막. 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는 법을 안 만들면 대통령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바로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가 나갈 바를 정하는 거예요. 자, 정한 다음에 자, 뭘로 확정 지어요? 법으로 확정 지으면 모든 국민이 그 법을 지키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일탈을 해버리면 처벌받는 거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책이란 국가가 나아갈 바고 이것은 곧 뭐다? 법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고요. 자, 우리의 대표자가 만든 거고요. 우리는 모두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바로 그걸 따르도록 행정부에서 유도하고요. 근데 어긴 사람은 법원으로 잡혀가서 깜빵 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해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정책이란 국가가 나아갈 바고 이건 곧 법과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법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행정이란 강제력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게 돈을 벌려는 게 아니며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집행하기도 하는 활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행정이 법을 집행한다고는 법을 집행하는 건 맞는데 법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국회가 하는 거 같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로크와 몽테스키에가 말한 건데요. 로크와 몽테스키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로크와 몽테스키에의 생각이 진리야? 얘들이 말하면 그게 답이야? 아니죠. 이건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요. 로크와 몽테스키에는 행정은 이걸 안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행정도 법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이런 거지. 로크와 몽테스키에의 생각. 알겠죠? 근데 실제로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행정이 법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뭔지 알겠냐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는요. 자, 일상적 개념이야. 일상적. 이건 뭔 얘기냐면, 자, 선생님, 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고요? 자, 바라봐봐요. 자, 그러면 자, 일상적 개념.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행정에 대해서 말할 것 같은 너무나 평범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영훈이가 여기 자, 은흥정의 거리 길거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MBC TV에서 자, 레포터가 그때가 저 잠깐만요. 자, 혹시 행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예? 촬영되는 거예요? 괜히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행정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일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행정이란 공무원들이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정부 자, 관료제를 바탕으로 한 자, 공무원의 활동입니다. 자, 정부 관료제를 바탕으로 한 공무원의 활동 이거예요. 자, 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공무원이 행정하는데 혼자 해요? 여러 명이에요? 동생 혼자 여러 명이에요? 그치?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복종하게. 요거를 관료제라고 부르거든. 관료제. 그래서 과장님이 명령하고 밑에 있는 직원은 명령을 듣고 그걸 관료제라고 불러. 그래서 정부니까 공무원들이니까 정부지. 정부 관료제를 바탕으로 한 누구의 활동? 공무원의 활동 이겁니다. 자,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일상적 개념은 공무원의 활동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행정은 공무원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겠죠? 공무원이 하는 거구나. 이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본질적 개념이에요. 자, 본질적 개념. 자, 본질적 개념은 뭐냐면 이것은 자, 이 고도의 자,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자,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입니다.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행정할 때 협동해야 하네요. 협동하죠. 협동하는데 자, 협동하는데 꼭 굳이 공무원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라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협동을 하면 그걸 다 행정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영훈아, 너 줄다리기 해봤니? 자, 줄다리기는 협동이에요, 아니에요? 협동이죠. 그런데 협동은 맞아. 그런데 이 줄다리기가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너 되게 단순하지. 땡기기만 돼. 영자 땡기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협동은 맞는데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진 않아. 자, 그래서 바로 이 줄다리기를 보고 행정이라고 하진 않지. 그런데 오늘 혹시 종합병원에 가본 적 있어? 뭐 입원했었니? 입원하지 않고 치료만 받았어? 자, 그러면 종합병원 가보니까 되게 크지 않대? 크지. 자, 크고 자, 그리고 접수하는 곳이 따로 있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간호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해. 알겠어? 이번에 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나서 퇴원한 다음에 이제 보험료 타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자, 보험료 저기 그 진료 기록 받으러 가면 또 진료 기록만 따로 주는 부서가 따로 있어. 자, 그리고 청소하는 아줌마도 있고, 자, 시트 같은 거 갈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각자 다 다양한 업무를 해. 하지만 이게 각자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환자를 치료하고 완쾌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고도로 협력하고 있는 거야.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병원은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행정하고 있는 거지. 이걸 우린 병원 행정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병원 행정. 이 병진 대학 다녔었어요? 안 갔구나. 자, 여기 가봤어요? 대학교 졸업했니? 그랬어. 졸업했어요? 자, 그러면 너 수강신청 같은 거 해봤지? 자, 그러면 컴퓨터 같은 걸 이렇게 하잖아, 그죠? 하면 이게 이제 대학 본부에 입력이 되고요. 거기서 뭡니까? 바로 과목별로 착 나누어서 출석부가 만들어지면 자, 학과 교수님에게 전달되고요. 교수님들이 출석도 부르고 이런 데 성적 처리도 해가지고 다시 입력을 시키면 여러분들 개인 성적이 다 과목별로 착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교수님들도 많고, 그다음에 교수님을 도와주는 조교들도 많고요. 자, 그리고 청소하는 아줌마도 있고, 경비 아저씨도 있고요, 그렇죠? 자, 본부에서 일하는 아저씨도 있고요. 굉장히 각각 다 따로따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학사 운영을 위해 고도로 협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고도로 협력하고 있는 중이야. 자, 바로 이거는 행정인 거예요. 이걸 무슨 행정이라고 부르냐? 대학행정.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학교 가면 행정실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군대 마찬가지. 자, 정사 군대 가면 모든 군인들이 뭡니까? 막 대가리, 자, 막 얼굴 새까맣게 칠하고, 자, 막, 이 연병장 바닥을 팍팍 기고, 막 모든 군이 다 그래요. 아니면 어떤 군인들은 뭡니까? 한여름에, 자, 막 사무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병사도 있지 않나요? 그 병사 이름 뭐예요? 행정병.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행정병이라는 얘기는 군대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행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군대도 행정이 필요해요. 자, 왜냐하면 날짜가 되면 뭡니까? 제대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때 되면 휴가도 보내줘야 될 거고요. 자, 그 탄약이나 이런 것도 보급 받아야 될 것이고요. 자, 메라스 반스도 나눠줘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업무를 다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다 뭡니까? 얼굴 새까맣게 칠하고 박박 기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도 다 행정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그걸 우리는 군대 행정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바로 자, 협동을 하면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행정이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뜻 중에서 자, 영훈이 어떤 게 더 의미가 더 넓은 것 같아? 일상적 개념과 본질적 개념 어떤 게 더 의미가 더 넓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저 학생 맨 뒤에 저렇게 대답할 줄 몰랐는데요. 자 지금 순간적으로 환청이 드냐 싶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얘가 말 안 하는 느낌 혹시 말 안 하는 느낌이 아니었었나요? 근데 소리는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학생 이름 뭐야? 무슨 경아? 이경아. 너 멋있다 야. 자 그래.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더 앞으로 한번 와보세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막 개망신 주면서 수업할 거거든요. 알겠지? 이 개망신 준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알겠어요? 또 기죽어서 대답 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개망신은 엄청 많이 당해요. 자, 아까 얘들 지금 딴 생각 없어서 개망신 당했잖아. 자, 선생님 그제? 근데 익숙해져서 괜찮겠어요? 그래도 늘 힘들어요? 늘 힘들구나. 그러면 그래 겨아 반가워. 자,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일상적 의미는 이거는 이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협동을 하면 다 행정이니까 이게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넓을 광자 써서 자 광의고요. 자 그리고 이건 좁을 협자를 써서 자 협의예요. 그래서 좁은 뜻, 넓은 뜻 이렇게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행정의 개념을 4개를 설명했어요. 자 로크와 몽테스키웨는 자 독트와 몽테스키웨는 정치 이 권력 분립에 있어서 입법과 사법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고, 자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행정은 강제력을 바탕으로 돈 벌려는 행위가 아니고, 자 바로 이 정책을 국가가 나아갈 바를 법을 만들기도 하고 실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협의로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고도의 협력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되었어요. 이번에 행정 개념의 변천 공부할 거예요. 자, 행정 개념 변천. 지금 당장도 행정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4개나 소개했잖아요. 4개 소개해줬는데 행정학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오는 동안 행정의 뜻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도 벌써 4개나 있는데 본체계 가면 더 많아요. 뜻이. 자, 그런데 행정이 처음 시작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오는 동안 행정의 뜻이 여러 번 바뀌어요. 막. 행정의 뜻이. 자, 그걸 살펴볼 건데 먼저 행정 개념 변천하기 전에 약간의 배경 지식을 좀 깔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하고요 굉장히 닮아 있는 학문이 있어요. 뭐냐면 정치예요. 정치는 행정하고 아주 닮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치 말고도 행정하고 닮아 있는 학문이 또 있어요. 자, 요거는 행정학과를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말하고 싶은 요과를 나왔어야 할 텐데, 자, 요건 너 무슨 거 나왔니? 그럼 맞출 수 있겠네. 자, 행정하고 아주 닮은 학문이 있어. 정치 말고 또 뭘까? 오, 똑똑해. 잘했어요. 행정학과 나온 거 맞네. 자, 경영이에요. 자, 경영. 자, 경영하고 엄청 닮았어요. 자, 그래서 행정은 사실상 바로 이 정치와 경영 사이에 있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학문은 정치하고도 영역이 많이 겹쳐요. 그리고 경영하고도 많이 겹치고요. 자신의 독자 영역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정치는 도대체 뭘 배우는 거냐? 정치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 나라 다스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정치는 나라 다스리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은 뭐 배우냐면 회사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회사 조직 운영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건희 회장 아들 지금 이제 이재용 자 이런 분들이나 무슨 LG 삼성 자 LG SK 이런 회사들의 이제 그 자녀들은요, 자 나중에 아빠한테 뭐 물려받아야 돼요? 재산. 회사 물려받죠. 자, 회사를 물려받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다 걔들이 다 무슨 과 나올까요? 경영학과 나오죠. 보통 대학은 경영학과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회사 물려받을 때쯤 되면 다 미국 가가지고 경영대학원 졸업하고 오더라고요.
회사 운영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자, 민서가 자, 북한의 정훈이는 아빠한테 뭐 물려받았냐? 그치, 나라를 물려받았어. 아, 좋겠다, 걔는. 그죠? 자, 나라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정훈이 무슨 과 나와야 돼요? 정치학과 나와야죠. 알겠습니까? 뭐 잠깐 정자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 바로 자, 정원이 같은 애들은 나라를 운영해야 되니까 자, 바로 이제 그 정치학과 나와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회사 운영하는 사람 경영학과 나와야 되는데 그럼 행정은 도대체 뭐 배우는 거냐? 행정은 자, 행정은요. 이것은 정부 조직을 자, 운영하는 것. 자,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것. 알겠습니까?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것. 그럼 봐봐. 조직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조직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뭐와 똑같아요? 경영과 똑같아요. 근데 그 조직이 LG나 삼성 같은 사적인 조직이 아니라 나라 조직인 거야. 그래서 이것이 자, 정치하고 더 가까운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은 정치와 경영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행정을 이렇게 봐. 야, 행정은 별도의 학문이 아니야. 행정은 그냥 경영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경영적으로 확 밀어붙여야죠. 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경영으로 확 밀어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경영에 와 있으면 정치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겠지. 이런 사고방식을 정치, 행정, 이원론 이렇게 불러요. 알겠습니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요. 행정이 뭐 있어? 행정은 그냥 정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란색 동그라미를요. 정치 쪽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정치와 행정이 하나가 되고 말죠. 이런 사고방식을 자, 정치, 행정, 자, 일원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일원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공행정을 자, 이 행정을 공행정이라고 부르고 경영을 사행정이라고 이름 붙여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공행정, 사행정으로 이름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게 되면 공행정과 사행정이 하나지. 이것을 우리는 공사행정 일원론이라고 불러요. 공사행정 일원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행정을 정치로 보면 얘를 노란색 동그라미를 정치로 밀어버리면 그러면 공행정하고 사행정은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지. 자, 이것을 자, 공사 행정 이원론이라고 불러요. 자, 알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정치행정 일원론하고 공사행정 이원론하고는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공사행정 일원론하고는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짤 것 같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하나니까 자, 정치와 자, 행정과 경영은 두 개니까 하나가 되는 거고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좋아요. 그럼 배경지 깔아진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행정 개념 변천 과정 공부할게요. 자,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학문이 있었어요. 자, 최초의 학문. 바로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이 가장 오래된 학문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철학이라는 학문은 BC서부터 있었던 이거죠. 아마부터 기원전서부터 지금부터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철학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학문들이 있어요. 철학에서 정치학이 빠져나와요. 정치학은 역사가 엄청 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수학도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수학도 삐져나오고요. 역사학도 그렇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철학에서 역사학, 정치학, 수학 이런 거 막 삐져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건 다 BC서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학문들이에요. 그런데 행정학은요. 역사가 극단적으로 짧아요. 행정학의 생일은 1887년이에요. 자,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행정학 태어나는 거 볼 뻔했어요. 자, 알겠습니까? 그죠? 자, 역사 엄청 짧아요. 행정학은 지금부터 한 100년 조금 넘게 만들어진 건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발달한 거죠. 솔직히 대학교에 정치학과는 없어도 행정학과는 없죠. 전문대학들도 다 행정학과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행정학은 짧은 시간에 엄청 발달한 학문인데 자, 역사가 되게 짧아요. 자, 그러면 행정학이 처음 시작했던 바로 1887년. 자, 그때 당시에 행정이 무슨 뜻이었을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는 행정은 관리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관리설이라 불러요. 자, 행정관리설. 자, 이것은 1887년에서 1930년대까지를 그렇게 불렀어요. 행정은 관리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립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관리, 집행, 기술체계죠. 수립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관리, 집행, 기술체계. 자, 이게 뭔 뜻이냐고요? 자, 봐봐. 정책. 자, 영훈아 정책이 뭐야? 지웠네. 금방 했었는데. 국가가 나아갈 바. 그치? 자, 국가가 나아갈 바. 자, 이 국가가 나아갈 바를 자, 정한 다음에 무엇으로 확정 짓는다 그랬지? 무엇으로? 법으로 확정을 지어. 그치? 그럼 우리가 그걸 따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가 나아갈 바를 법으로 확정 짓기 때문에 법안과 정책은 같은 말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지문을 보니까 수립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관리, 집행, 기술 체계라고 했는데 자, 이 지문으로 볼 때 행정이 법을 만든대 안 만든대? 자, 법을 만든. 자, 너 이름 뭐야? 영원히 더 시키기 힘들겠다. 너 이름 뭐니? 이세영? 세자가 어이? 자, 세영아. 자, 세영아. 자, 이 지문을 보니까 행정이 법 만든대 안 만든대? 왜 그렇게 생각했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자, 봐봐. 지문을 보면 수립된 요거거든. 봐봐. 만약에 행정이 법을 만들잖아. 그러면 자, 법안이나 정책을 수립하여라고 했을 거야. 근데 수립하여가 아니라 수립된이잖아. 된 과거형이면서 수동형이지. 한마디로 자,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법 누가 만들었어? 저 아니에요. 이거 뜻이 알겠습니까? 이거죠. 자, 수립된 이미 만들어진 법안이나 정책을 우리 행정은 그저 관리해주고 집행하는 것뿐이야. 이런 뜻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바로 그죠. 우리 행정은 법 안 만들어.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는 그냥 실천하고 집행할 뿐이야.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이 법을 안 만든다면 누가 만들까? 자, 세영아 누가 만들어? 자, 아까 동그라미 3개를 그렸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말했고 여기가 국회였다. 그리고 여기가 정부였고 그다음에 여기가 법원이었어. 이렇게. 그치? 근데 자, 세영이 봐봐. 얘가 법을 안 만든대. 안 만들었다. 우리 안 만들었는데요? 이렇단 말이야.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지. 얘들이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얘들이 법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법을 그냥 실천할 거야. 이거야. 아까 로크와 몽테스키우가 생각했던 그 행정 있지? 그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뜻이야. 우리는 법 안 만들 거야. 이미 얘들이 만들었잖아. 우리 실천할 거라고.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법안이나 정책을 잘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뿐이야.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봐봐. 자, 세영아 여기 봐봐. 자, 국회에서 일하는 아저씨를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잖아. 국회의원을 다른 말로 3글자로 뭐라고도 부르지? 국회의원이라고 막 말고. 국회의원 아저씨들 부르는 3글자 용어가 있어. 잘 모르겠어? 자, 영어라 뭘 것 같니? 뭐라고도 불러 그 아저씨들? 이렇게도 부르지. 정치인 이렇게도 불러. 그치? 정치인들. 맨날 정치인들 싼말을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정치인들. 자, 그 다음에 행정. 여기는 공무원. 시청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인이라고 불러. 행정인. 알겠습니다. 시청 공무원들 행정인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일해? 판사 아저씨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조인 이렇게 불러. 판사 아저씨를 법조인이라고 부르고 공무원 아저씨 행정인이라고 부르고 국회의원 아저씨들 정치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법학과 있잖아요. 법학과 애들은 판사 아저씨들 일하는 거 배우는 게 법학과야. 그 다음에 행정학과 나온 애들은 공무원 아저씨 일하는 거 배우는 게 행정학과야. 그 다음에 정치학과는 국회의원 아저씨 일하는 거 배우는 게 정치학과인 거지.
국회의원이라는 거 배우는 거 정치학과. 자, 공무원이라는 건 행정학과. 자, 법학과 이렇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여기가 정치의 영역인 거야. 여기만이 정치의 영역이야. 국회가 정치의 영역이야. 그런데 자, 잘 보니까 자, 우리 행정은 여기에서 하는 일을 한대 안 한대? 안 한다지. 그러면 행정은 정치 안 하겠다지. 정치행정 이원론. 여기서 정치행정 이원론 이겁니다. 그래서 자, 바로 정치 행정 이원론이에요. 우리 행정은 정치 안 해. 이건 뜻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역관주의의 자, 폐해를 극복하는 것을 중시 여겼어요. 엽관주의가 뭐냐면요. 엽관주의가 뭐냐면 엽자가 사냥할 엽자고요. 자, 그 관자가 공무원 관자예요. 공무원 자리를 사냥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무원을 사냥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공무원 되려면 이렇게 여러분처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1800년대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은요. 자, 행정학 미국에서 시작된 학문이거든요. 미국은요. 공무원 되려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고요? 선거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미국은 메이저 정당이 두 개예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두 개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얘네들이 4년을 주기로 대통령 선거를 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5년 주기로 하죠. 4년 주기로 하는데, 근데 이 대통령 선거는 이 두 정당에게 있어서는 전쟁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좀 막 전쟁 중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정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나오는 정당이 있죠. 자, 그러면 자, 정당에서 공무원제를 다 먹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1800년 당시에 미국에 산다면, 자, 정수가 공무원 되고 싶잖아. 그러면 네가 마음에 드는 정당을 가입하는 거야. 그래서 나 민주당 마음에 드는데 민주당 가입해요. 그래서 자, 바로 선거운동 해주는 거야. 바이든 자, 바이든입니다. 자, 전 받으시고요. 자, 바이든입니다.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바이든 믿어주십시오. 자, 바이든입니다. 뭐 이러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진짜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는 거야. 자, 대통령 당선되면, 자,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선거운동 해주는 사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럼 선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공무원이야. 공무원짜리 주는 거야.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이든 옆에서 막 나불나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자, 공을 제일 많이 세웠지. 장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막 전단지 뿌리고 막 프랭카드 막 쥐고 다니고 막, 예, 동사무소 직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공세웠냐에 따라서 공무원자를 나눠주는 거야. 마치 우리가 옛날 전쟁은요. 자,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말 막 가축 다 뺏어가지. 그리고 막 백성도 막 노예 삼고 막, 그죠? 이런 것처럼 바로 이 공화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전쟁이고 이긴 정당이 모든 공무원 자리를 전리품처럼 싹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나눠먹어 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공무원 자리를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다, 자, 바로 그 사냥에서 나눠 먹는다. 이런 뜻에서 엽관주의라고 불렀던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되게 많은 거야. 어떤 문제점이 많냐면 4년을 주기로 공무원들이 다 바뀌어.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이 다음에 또 되면 상관없는데 바뀌자 공무원 다 바뀌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트럼프는 공화당이었거든요. 다 바뀌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은 미국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그랬었어요. 자, 다 바뀌어. 그럼 너무 혼란되잖아. 그렇죠? 자, 행정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한 3년 6개월 정도 되잖아. 동서머스에 가면 직원이 아무도 없어. 다 어디 갔는데? 3년 6개월 되면 직원이 다 어디는 없어. 그렇지. 선거운동에 대까지 선거운동 지금 또 선거해야 되는데 행정이 마비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선거운동 하는 순간에서 불량배도 있어. 불량배. 바이든 자식아 바이든이라고 자식이 막 불량배. 그죠? 근데 바이든 당선되면 동사무소가 깡패속을 막 하면 담배 퍽퍽 피고 주민들 등본 뛰려가는데 뭐야? 에? 잘못 왔나? 자, 뭐만 알겠네. 자,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래서 자, 장관님들은 대통령 바뀌면 같이 바뀌면 괜찮은 그럴 수 있는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 뭐 바뀔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요. 바뀌든지 말든지 그냥 안정적으로 행정만 하면 되겠다 해서 정치에서 행정을 떼어내서 행정은 따로 하자 이거 따로.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알겠죠? 이렇게 하기로 한 거지. 자, 그래서 역관제비를 극복한 거죠. 한마디로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행정학은 정치학에서 빠져나와서 분리되면서 시작된 학문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하고 완전히 떨어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치가 엄마인 거지. 자, 알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이때 당시에는 이 그 행정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했어요. 인간은 나태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이기적인 존재고요. 돈만 밝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행정학자들이 뭘 연구했냐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태하고 돈만 밝히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많이 시킬까? 그거를 연구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행정학자들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일을 많이 시킬까? 그거 연구하면서 행정학이 발달했어요. 알겠습니까?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기계적 능률성이라고 그래요. 기계적 능률성.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기, 인간을 하나의 기계처럼 생각해서요. 조금만 더 일을 많이 시키는 거지. 그러면 잘 봐봐. 일을 많이 시키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월급을 많이 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월급을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을 많이 시켜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6시가 넘으면 일 안 시켜요. 왜? 6시 넘어서까지 일 시키면 월급 더 줘야 된단 말이야. 초과 근무수당 줘야 된단 말이야. 6시에 딱 끝낼 거야. 끝내. 그러면 끝내는 대신 근무 시간에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지. 밥은 먹여줄 거야. 밥은 먹일 거고 점심시간 빼고 근무 시간에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끝날 것 같으면 또 주고 끝날 것 같으면 또 주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가지고 막 기계처럼 막 일하게 만드는 거지. 요거를 기계적 능률성이라 불러. 그래서 그런 걸 연구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좀 무시하는 거지.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을 시키는 걸 중시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6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월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더 주면 안 돼. 월급은 그대로 주면서 최대한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했으면서 그러면서 행정학이 발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투입은 적게 생산은 많이, 산출은 많이.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기계적 능률성. 알겠죠? 이렇게 불러요. 됐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1887년 행정관리설. 답만 말합니다. 1887년 행정관리설. 알겠죠? 행정관리설. 두 번째. 통치기능설이에요. 1930년대에서 40년대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은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대공황이라는 걸 맞이해요. 대공황이 뭐냐면요. 미국 국민의 30%가 실업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30% 실업자면 실업자인가 보지 뭐 어쩌라고요? 아니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요. 미국 국민의 30%가 실업자면 미국 물건의 30%가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뭡니까? 공장에서 뭡니까? 바로 30% 물건 안 팔릴 만큼의 실업자가 어떻게 해요? 튀어나오겠죠? 그럼 실업자가 5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물건 50%가 안 팔린다는 얘기지? 그럼 뭡니까? 미국 공장에서 바로 50%의 실업자가 어떻게 돼요? 또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실업률이 7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물건의 70%가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뭡니까? 공장에서 실업자가 또 튀어나오겠지? 그럼 실업자가 90%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뭡니까? 결국 미국이 망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미국 1930년대 대공황이에요. 미국 망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이런 명문 대학들의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한가하게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주는 법이나 실천하고 있을 때냐? 이게 지금 나 너무 급하지 않냐? 야, 우리 행정이 직접 법을 만들자.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거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알겠습니까? 법을 만들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법을 만들어야 돼. 행정이 직접 정책 결정을 하는 거야.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행정이 다시 정치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알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 극복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거죠.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정책 집행뿐만 아니라 결정까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책을 만든다는 거죠. 정책을 아까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법을 만드는 거야. 그럼 행정이 다시 정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은 정치 행정 몇 원론? 1원론이 되는 거죠. 정치 행정 1원론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대공황이죠. 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 바로 행정 기능의 확대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요, 진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그렇죠? 왜?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행정이, 자, 정치까지 다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게 만들려면, 자, 세영아, 어떻게 해야 돼? 공무원을 의심할까? 믿어줘야 될까? 의심해야 돼? 믿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믿어줘야 되죠. 물론 의심해도 열심히 일하긴 해요. 의심하니까. 자, 근데 그건 진짜 열심은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정수가 자, 편의점에서 알바 뛰는데 사장님이 의심이 너무 많아. 자, 그래가지고 딱 가자면서, 야, 자, 정수야, 나 갈 거니까 저 정리 잘해. 알았어? 너만 나 가면 또 엉뚱하게 타지 말고 마. 아, 나 진짜 너 말도 내가 너 때문에 막 CCTV면 여기만 다 설치했어. 너 내가 집에 가고도 막 내가 뭐 집에 스테레오 보다가도 휴대폰 보면 너 뭐 하는지 다 할 수 있어. 알겠냐? 엉뚱한 짓 하기 말마. 알았어? 아, 진짜. 아, 진짜. 자, 사람 이렇게 하고 가요. 좋아요? 아, 참 뭐야. 자, 그러면요. 자, 일단은 사각지대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요. 자, 그래서 있네. 여기 나오네. 자, 다 나오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척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가짜 열심이야. 자, 가다 보니까 여기다. 여기야, 여기. 알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알았죠. 거기 쭈그려 앉아 있을 거잖아, 이제. 그래요. 바로 이거거든요. 진짜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척이죠. 그런데 사장님이 너를 믿는 거야. 자, 정수야, 열심히 해서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마음 편하다. 야, 퇴근할 테니까 정리 좀 잘해주고. 자, 고맙다. 이러고 하면 사장님이 날 믿잖아요. 그럼 CCTV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날 믿어주니까요. 그렇죠? 근데 항상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요. 바로 이거죠. 이때는 지금 믿어주는 능률성이 필요할 때예요. 알겠죠? 이런 믿어주는 능률성을 바로 아까 의심하는 능률성을 뭐라 부르죠? 기계적 능률이라고 부르죠. 믿어주는 능률성은 사회적 능률이라고 불러요. 자,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자, 공무원들을 좀 잘해줘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던 때가 1230년대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따라서 합니다. 자, 1230년 통치기능설. 자, 답만 말합니다. 1230년 통치기능설. 자, 알겠죠? 왜 통치기능설이냐면 통치가 뭐야?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행정은 다시 나라를 다스려야 돼. 행정이 다시 정치를 해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1887년 행정관리설, 1930년 통치기능설. 알겠습니까? 자, 이거 계속 외워나가야 돼요. 자, 쉬었다 갈게요.